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오늘 드디어 9월 모의평가가 있었는데요. 우리 학생들 어떻게 보셨나요? 잘 보셨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실시된 9월 모의고사 총 62만 4천여 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출제위원단은 출제 기본 방향에 대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잠시 후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에서 오늘 실시된 9월 모의평가의 난이도와 출제 경향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상담 계속 이어갈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9월 모의고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잘 본 학생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해서 실망한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결과보다는 과정도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과정 중요한 것을 이제 강조하는 반면에 독일 속담에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은 과정입니다. 결과까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 모셨는데요. 진학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선생님이십니다. 배재고등학교 진로진학교사이신 이정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배재고등학교 교사 이정영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고3뿐만이 아니고 1학년, 2학년까지 시험을 봤던 날이거든요. 제가 감독을 하고 있는데 창밖으로 정말 시원한 그런 빗줄기가 막 내리더라고요. 아마 오늘 우리 아이들 마음이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시원한 빗줄기처럼 마음도 실제 수능에서도 그렇게 시원한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합격을 부르는 진학계의 제임스 본드십니다. 숙문고등학교 진학팀장이신 윤태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숙문고등학교 윤태영입니다. 9월 모의평가 얘기를 저도 좀 잠깐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쉬운 수능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그것들을 보여주는 시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특히 이제 국어, 수학,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된다라면 탕구에 이제 좀 비중을 두고 공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은 기간 탕구에 대한 비중을 좀 두고 성적 향상을 위해서 다른 영역보다는 좀 더 쉬울 테니까요. 좀 신경 쓰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잘 못 봤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오늘을 계기로 또 잘 보완을 해서 마지막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수시상담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수시상담 신청 2016학년도에 대해서는 다 신청이 마감이 됐고요.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 진학 상담은 가능합니다. 이 상담은 9월 15일 이후에 진행이 된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에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상담 학생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컨설턴트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제가 비교과 활동이 적고 전공 관련 활동이 없는데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미술을 포기하면서 고2까지 진로 결정을 못해서 학생부의 장래 희망이 모두 다르게 적혀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컨설턴트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모의고사 봤을 텐데 어땠어요? 저 마음에 딱 들진 않았는데 네. 그럭저럭 괜찮게 본 것 같아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혹시 어떤 네. 과목이 좀 어려웠나요? 저는 사회문화가 너무 낮게 나와서 시간도 부족하고 너무 네. 당황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잘 본 것 같다고 하니까요. 기대를 가져보면서 오늘 이정영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실 건데요.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곧 수시 접수할 텐데 아마 대학 선택하는데 많은 고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학생이 그 보내준 그 질문을 보니까 정말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많은 질문에 답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따가 좀 잘 들으시면 아마 지원하는데 수시 전략 지원하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지금 현재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1.54등급, 수학 1.76등급, 영어 2.38등급, 그리고 사회는 1등급이고 평균 1.68등급입니다. 주요 과목의 성적 추이를 보면요. 그 국어는 1학년 2등급, 2학년 1등급, 3학년 1학기 2등급을 받았으며 수학은 1학년 3등급, 2학년 1등급, 3학년 1학기에도 역시 1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어는 1학년 2.5등급, 2학년 2.5등급, 그리고 3학년 1학기 2등급의 성적을 각각 받았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좀 분석해 볼까요? 오늘 그 봤던 모의고사 가채점 결과를 한번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국어 B형이 95점을 받았는데요. 한 2등급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수학은 100점 받았습니다. 1등급 역시 예상되고요. 영어는 97점인데요. 한 2등급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회문화가 사회탐구 중에서 법과 정치는 45점을 받았는데 한 1등급 또는 한 2등급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경계선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학생이 금방 사회문화를 좀 잘 못 봤다고 그러는데 역시 한 4등급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약 1점 평균으로 따지면 1.88등급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 그 6월 대수능 모의평가하고 성적을 비교해 보면요. 국어 B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등급 정도가 떨어졌고요. 수학 A는 1등급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역시 1등급이 상승을 했고요. 탐구 영역인 법과 정치는 3등급에서 1등급 또는 2등급 정도나 그 정도 나올 것이라고 상승했고요. 사회문화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역시 사회문화가 2등급이나 하락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예, 계속해서 제가 비교과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그 비교과 활동을 좀 보면 1학년, 2학년 때 학업 성적 그 우수자 그룹의 그 교내에 그 선정되어서 그 방과 후 자율학습이라든가 또는 자기주도 학습을 이렇게 했고요. 특히 3학년 때에는 수학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해보는 경험을 해보는 그런 그 활동을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1, 2학년 모두 그 리딩부 영어 리딩부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2학년 때는 자발적인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도 했더라고요. 네. 봉사활동은 1, 2학년 각각 합쳐서 총 51시간을 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수학 내역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 그 효행 모범학생 표창상을 받았고요. 2학년 때도 역시 효행 모범학생 표창상을 받았고 법과 정치의 그 교과목에 대한 교과 우수상을 받았고요. 수학 퀴즈 대회 우수상 즉 1등을 했고요. 우리글 겨루기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에도 역시 사회문화와 경제교과에서 교과 우수상을 받았고요. 논술경시 대회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망대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지망으로는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으로는 한양대 사회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역시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지망으로는요. 경희대 경영학과 네온 르네상스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 아마 오늘 시험 본 것 중에 네. 사회문화 때문에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예, 학생을 보면은 성적이 전체적으로는 우수한 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적과 비교과가 좀 이렇게 뭔가 강력한 것은 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우리 이정현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컨설턴트가 되겠다고 이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적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제 수학 교과에서의 그 성적 향상이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생활기록을 잘 훑어봤더니 교과 세부 능력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공간 지각 능력과 통계표에 대한 이해력이 좋다. 그런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2학년 때 아까 자발적인 그런 독서 토론 그 동아리 활동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토론을 했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 지원을 희망하는 학과와 관련된 그런 교내 비교과 활동이
약간 참여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대신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기소개서를 끝까지 한번 다 훑어봤는데요. 제가 우리 학생한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기소개서 쓰면서 어때요? 좀 어떤 점이 많이 어려웠나요? 뭔가 저 그 컨설턴트를 희망한다고 하고 네.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건데 뭔가 관련 내용도 없는 것 같고 예, 예. 간신히 질문에 답만하는 느낌이어서 맞아요. 좀 힘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다 읽어봤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약간 핀트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제가 보완하는 말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예를 들면 저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뭐 교내 경시대회에 참가를 했다. 물론 수상은 안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경영이나 경제 또는 수학. 수학은 상도 받았으니까 그런 뭐 경시대회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보통 뭐 사회교과도 그렇게 경시대회를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 참가했다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는 뭐 신문이나 사설을 계속 이렇게 읽어보면서 경제 관련 그런 내용을 스크랩을 했다던가 뭐 그런 내용도 좀 이렇게 자기소개서에서 기록이 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 제가 1번 항목을 다 검토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수학 성적 향상에 대한 구체적 과정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근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스스로 고민하고 뭐 여러 풀이 방식을 찾아가는 방식의 공부 방법으로 사고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이런 내용은 너무나 추상적이지 않느냐, 내용이. 그래서 이런 내용보다는 사실은 그 수학의 특정한 단원을 하루에 몇 시간씩 친구들하고 뭐 스터디를 하고 또 발표하는 그런 과정에서 학업 능력이 자연스럽게 뭐 상승했다던가 이런 그 약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자기소개서가 작성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 추상적인 이런 내용은 되도록이면 좀 약간 삼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신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장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자기소개서에 담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기소개서의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장점을 잘 드러내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수시 원서 접수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학생이 그러면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예, 제가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한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제가 일단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2순위는 논술 전형, 그리고 3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적합하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을 1순위로 진단해 주셨습니다. 각 전형에 대해서 진단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1순위로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을 했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국수형사 평균 내신 등급이 1.68 등급입니다. 상당히 뭐 좋은 성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네. 이 정도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은 결국은 학업 역량 또는 뭐 전공 적합성, 인성 등을 이제 중요하게 평가하는 그러한 전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생부 교과 성적 범위가 한 2등급 초반대 정도에 보통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합격 가시권에 들어있다라고 감히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원 학과와 관련된 그런 비교과 활동이 약간 자기만의 노력 비법 등에 대해서 좀 자세하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자기소개서를 좀 작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1순위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일단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2순위로는 논술 전형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교내 논술 경시대에서 장려상을 받았어요. 상을 3학년 때. 그렇다는 얘기는 논술에 대한 어떤 기본기는 이미 갖춰져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좋게 판단을 해보고요. 또 논술 시험이라는 것이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고 그리고 또 이왕이면 대학에서는 거의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도 요구하니까 수능 최저를 충분히 맞춘다고 한다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돼서 제가 2순위로 논술 전형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3순위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과 성적이 좋아야 되겠죠. 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과 함께 보통 수능 최저학력도 같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뭐 교과 성적에 비해서 교내 비교과 활동에 제가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약간 부족한 점을 참고한다면 사실 교과 전형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교과와 수능 최저학력을 같이
충분히 충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좀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 전형에서는요, 수능 최저학력을 요구하는 대학에 이왕이면 지원하는 것이 좀 더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좀 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좀 쓰는 것이 우리 학생에게 좀 유리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서울시립대학교와 경희대 등이 있습니다. 이들 대학의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 그리고 이들 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좀 조언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서 제가 특징이나 어떤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이제 경영학부를 지원을 희망하고 있거든요. 모집 인원은 40명입니다. 전년도에는 20명을 모집했었고요. 2년간 경쟁률을 보면 4.9대 1에서 작년에는 14.8대 1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2배수에서 서류 종합평가로 종합평가 100으로 해서 2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면접으로만 일단 그 평가를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평가 방법을 볼까요? 서류 평가는 제출 서류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평가 내용은 지원자의 학업 역량이나 잠재 역량 또는 사회 역량 등을 정성적 그리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 평가는요, 발표 면접과 확인 면접을 봅니다. 면접 시간은 약 15분 정도로 면접위원 2명 또는 3명이서 들어와서 15분 정도에 보고요. 면접 준비 시간 약 30분간 정도가 있습니다. 평가 요소는 기초 학업 능력과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 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학년도 경영대학 지원자 평균 내신 등급은 약 2.37 등급인데요. 실제 합격자 평균은 2.41로 약간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서울 시내에 있는 약 190개 고등학교의 그 학생들 자료를 보니까 경영대학,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을 종합전형으로 지원했던 학생이 33명이 있는데 그중에 합격자가 3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의 내신 성적을 보니까 약 1.8등급 정도 돼요. 분포는 1.64등급에서 2.03등급까지 있으니까 충분히 이것도 가시권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도전 가능성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1단계의 서류평가 영향력이 저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업 능력도 물론 중요하고 당연히 비교과 영역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요. 그리고 1단계 통과에는 면접으로만 또 보기 때문에 면접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면접은 수능 이후에 보는 이후에 11월 20일 토요일에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한번 대학을 찾아볼게요. 경희대학교 네오 르네상스 전형인데요. 경영학과 지금 5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4명을 선발했었습니다. 전년도 경쟁률을 보니까 10.87대 1이었습니다. 지원 자격은 리더십이나 봉사인재 또는 국제화인재, 과학인재, 문화인재 중에서 하나가 꼭 해당이 돼야 됩니다. 네. 이 중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면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전형 방법으로는 학생부 등 서류 종합평가 100으로 해서 3배수를 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와 인성 면적 30%를 보고요. 역시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평가 방법을 보게 되면 학생부 등 서류 종합평가를 살펴보면요. 제출 서류는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다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재 역량과 학업 적성 역량을 또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해가지고 전형의 적합성이라든가 학업 발전성 또는 뭐 전공 적합성, 인화관계성 또는 자기주도성, 경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 면접은요. 인성 면접으로 오는 것이 약간 약해졌다라고 면접이 약해졌다고 보여지는데요. 가치관이라든가 인성 또 전공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데 보통 면접 형식은 공통 질문이 있고 개인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면접 시간도 약 10분 내외입니다. 전년도 결과를 살펴볼게요. 작년도 그 경영대학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이 1.89등급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가지고 있었던 그 자료에 의하면 경영대학에 지원했던 46명의 합격자가 6명 있었는데요. 6명의 학생부 교과 성적 평균이 1.55등급인데 분포를 보게 되면 1.13등급부터 1.86까지 다양하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불합격자 성적도 한번 살펴봤더니 40명의 학생부 교과 성적 분포가 1.26에서부터 3.56까지 이렇게 넓게 퍼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좋다고 해서 꼭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작년도에는 그리고 추가 합격자 인원이 38명이나 됐었어요.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전 가능성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인성 면접을 실시하면서 면접의 영향력이 많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서류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 추천서는 선택이지만 제출을 권장하기 때문에 꼭 좀 같이 교사 추천서 제출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원학과 관련 교과 및 비교과의 어떤 조화로운 활동을 했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그 경희대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유리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번 소신껏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과 가능성을 살펴봤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대해서 내신 성적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비교과가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를 좀 잘 준비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더 궁금해하는 점이 미술을 포기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진로 결정을 못해서 학생부에 그 장래 희망이 모두 다르게 적혀 있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하고 걱정하고 있거든요. 네.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때 그 뭐 진로 희망이 다르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아마 큰일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우리 학생처럼 고등학교 시절은 정말 굉장히 청소년 시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네.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바뀌기도 하고 또 선생님하고 상담하다가 바뀌기도 하고 또는 뭐 어떤 진로 동영상을 보고 바뀌기도 하고 뭐 체험하고 또 바뀌기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바뀌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기도 하는 그런 시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최종 지원할 때 결정되는 그런 진로 희망 저는 그 본인의 진정한 진로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바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 있게 자기소개서를 거기에 맞춰서 좀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맞춰서 또 차후 면접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예, 뭐 고등학생이 진로 희망이 안 바뀌면 너무 좀 자기적인 네. 느낌도 좀 납니다, 사실. 당연한 거다. 예, 당연하죠. 다음 주가 이제 수시 접수 시작인데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제가 그 준비한 그 추천 전형 한번 화면 보면서 역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 논술 전형인데요. 경영학부 92명을 선발합니다. 전년도에는 115명을 선발했었고요. 2년간 경쟁률 보니까요. 28.53대 1에서 47.14대 1로 역시 좀 이것도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전형 방법은요. 학생부 40인데요. 학생부 40 중에서 교과가 20이고 비교과가 20입니다. 논술이 당연히 논술 전형이니까 논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논술이 60%나 반영이 됩니다. 평가 방법을 보게 되면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를 정량 평가합니다. 비교과도 정량 평가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 성적 100이고요. 학년별 반영 비율도 전학년 그냥 100으로 해서 반영을 하고요. 활용 지표는 등급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교과 관련된 모든 교과목을 다 반영을 하고요. 반영 비교과는 출결 사항 및 교내외 봉사활동만 비교과를 이렇게 정량으로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합니다. 논술 평가를 보게 되면요,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관련된 제시문이라든가 논제를 가지고서 출제를 하고요. 반영 비율은 작년과 달라진 점이 이제 문제 1이 40%, 그리고 문제 2가 60%인데 작년에는 각각 50%씩 반영이 됐는데요. 문제 2번이 그 도표를 보고 분석하는 그런 문제인데 아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을 잘하니까 혹시 문제 2번이 더 퍼센트가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답안 작성 글자 수는 약 900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이고요. 그리고 다 시험 시간은 100분 정도 소요됩니다. 네. 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수능 최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능 최저는요 4개 영역인데요.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이 각각 2등급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과 달라진 점 중에 이 탐구 영역은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한다는 것이 올해 좀 약간 달라진 점이고요. 네. 작년도 결과를 좀 살펴보면 인문계열 합격자 교과 평균이 2.77등급입니다. 그리고 2015학년도 경영학부 지원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260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합격한 16명의 학생부 교과 성적을 분포를 보니까 2.08에서 3.64로 넓게 퍼져 있습니다. 실은 뭐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저 정도 아이들이 합격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교내 논술대회에서 수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논술이 충분히 뒷받침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교과보다는 아무래도 논술과 수능 최저 충족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논술 실시 날짜도 수능 이후에 보는 11월 15일에 보기 때문에 어떤 수능을 보고 자체점 해본 결과 논술을 보러 갈 건지 안 갈 건지도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가 좀 완화됐는데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한다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전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추천 대학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네, 건국대도 볼까요? 그럴까요? 건국대도 한번 볼까요? 건국대는 이제 KU 교과 우수자 전형입니다. 경영학과 7명을 선발하는데요. 전년도에 18명 선발했었습니다. 작년도 경쟁률을 보니까 15.33대 1입니다. 교과 전형은요, 학생부 교과 100으로만 선발을 합니다. 네. 평가 방을 보게 되니까 학년별 반영 비율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1학년 때 20% 들어가고요. 2학년 40, 3학년 40 들어갑니다. 석차 등급을 반영을 하고요.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교과 중에 대학에서 지정한 과목을 반영한다고 돼 있는 지금 약간 특징적입니다. 네. 수능 최저가 있는데요.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 합이 4등급 이내인데요. 반드시 탐구는 2개를 응시해야 된다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도 전년도 이제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요. 국영수 내신 등급, 이건 대학에서 발표한 건데요. 국영수만 내신 등급을 보니까 경영학과가 교과 성적이 1.41등급 정도 돼요, 평균이. 근데 최저 합격자 교과 성적이 1.87등급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경영학과를 지원한 30명 중에 합격한 7명의 학생부 교과 성적 분포가 1.09에서 1.84까지 이것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추천하는 이유는요. 6개를 전부 다 그 상향이나 또는 소신껏 지원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합격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감히 거의 추천을 드렸고요. 특히 우리 학생이 면접을 상당히 두려워하더라고요. 면접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제가 질문도 있어서 면접이 없는 전형이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최저 합격자 교과 성적이 그것보다도 더 잘 받은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당연히 충족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제가 좀 적정 지원으로 한번 건국대에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추천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땠어요? 진짜 딱 정리가 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유, 그래요. 다행입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설명해 주신 대로 잘 보완해서 전략 잘 짜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의고사 보느라 또 애썼고요. 내일부터 또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상담 내용은 저희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범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컨설턴트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논술전형, 3순위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우리 학생이 보완할 점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수학 성적 향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과정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희망대학 외에 서강대 경영학부 논술전형, 건국대 경영학과 KU 교과 우수자 전형을 추천합니다.